내가 가점이 저가점인데 네. 내 눈 맞으며 머리 꼭대기에 가 있다면은 예, 이번 생에 당첨이 안 되겠죠. 많은 분들은 정말 희한하게 자기 가점 다 무시하고요. A급 단지만 넣으세요. 아, 그래. 그럴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당첨을 목표로 한다면 B급, C급 단지를 노리신다면 네.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정로즈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책을 쓰신 저자이기도 하시고 무려 2,200명을 청약에 당첨시키신 장본인이시죠. 열정로즈 작가님이 모셨는데요. 어떻게 이제 책을 쓰게 되셨는지 네. 조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청약 강의는 이제 2018년부터 하게 됐고요. 네, 책에도 잠깐 실었는데 뭐 이렇게 네. 어머님 돌아가신 게 계기가 되면서 부동산 공부나 재테크의 필요성을 느끼고 네. 열심히 공부하다가요. 이 청약 시장에 눈을 뜨게 돼서 네, 이렇게 책까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2018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식을 저도 당첨시켜주세요, 이 자리에. 네,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네. 막 컨설팅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뭐 이제 유료 컨설팅은 안 하고요. 제가 네. 매월 정규 강의를 진행하는데 네. 예, 정규 수강생에 한해서는 다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약 전문가가 되시기까지 네. 정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힘든 시간도 있으셨다고 했는데 네. 책에 보면은 임장을 좀 다니면서 입지 공부를 하시고 4, 5년 동안 네. 지식을 쌓게 되셨다고 했는데 네, 네. 어떻게 임장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막막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게 경제신문을 꼭 구독을 하셔가지고요. 매일매일 경제신문 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책입니다. 네, 좋은 이제 책들이 많으니까요. 가장 그 기초적인 베이직한 지식을 쌓기에는 책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책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강연을 찾아서 듣고, 그다음에 좋은 모임에 가서 마음이 맞는 이제 동료분들하고 함께 임장을 가시고 이렇게 지역을 알아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입지 공부를 하겠다고 임장을 가도 막상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책이나 강연의 도움을 받고, 네. 그다음에 혼자 이제 부동산 첫 문을 두드리시는 게 굉장히 두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시당할 것 같고. 많은 이런 동료들과 함께 가시면은 또 이게 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도 생기고요. 일단은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네. 네. 요즘에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패닉바잉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청약은 어차피 로또라서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만연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 많아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거의 8년째 상승이 수도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집을 매수하기에는 부담감이 상당하죠. 네. 너무 오른 가격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청약으로 넘어오십니다. 청약은 그래도 새 아파트를 가장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라면은 가점이 아무리 낮아도 지금의 이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한테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은 청약 공부를 제대로 꼭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저는 평생에 한 번은 누구나 당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청약 공부해보시기를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규제가 계속 바뀌고 많아지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규제들이 무주택자들한테는 유리한가요? 예, 그래도 지금은 무주택자한테 청약에서는 가장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무주택자들이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나 어린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가점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이제 하려고 해보면은 30점대 나와요. 이 정도면 네. 저가점 맞죠? 네, 맞습니다. 60점 이하는 당첨되려면 몇 점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네. 원하는 좋은 입지에 84 A 타입 이런 거는 60점이 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저가점자다라면은요, 특공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찾기도 하지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무주택이었다면 결혼하고 뭐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제 수강생 사례에서 그냥 혼인신고하고 청약 넣어서 이렇게 단박에 당첨된 사례도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로 식은 당장 못 올려도 결혼 예정자라면은 이렇게 혼인신고하고 선청약 후 결혼 이런 것도 방법이 있고요. 네, 전략적으로 해서 혼인하시면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다 해당이 되시니까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정말 아이를 더 원해서 이제 다자녀로 아이도 가지시고 다자녀 특공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뵙고요.
자, 이렇게 특공이 아무리 찾아도 만들려고 해도 없다 이러시면은 저가점자는 무조건 이제 추첨이 많은 곳을 노리셔야 되기 때문에 뭐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지역 이런 곳을 노리시는 것도 좋은 네. 방법입니다. 아, 무조건 서울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네. 더 넓게 보셔야 네, 되네요.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고 서울이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는 예, 경기도 인천의 입지가 좋은 곳들로 이 예, 상승의 흐름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노리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을 좀 찾는 게 우선적이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저는 네. 그냥 생애 최초인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생애 최초만 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혼자만 가능한 거예요. 아, 기혼자만. 아무래도 기혼자들이 유리한. 예, 아니면은 아이가 있거나. 네네. 기혼자도 아니거나 아이도 없는 싱글들은 네. 그러면 노려볼 수 있는 특공이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예, 노부모 특공인데요. 아, 네. 예, 이건 이제 부모님이 65세가 넘어야 되고 3년을 같이 모셨어야 돼요. 아, 예, 노부모 특공이 가능하고요. 혹은 중소기업 특공. 어. 에도 많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예, 다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맞아요. 싱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중소기업 노부모 특공을 예, 아.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걸 조금 약간 조건을 알고 있으면 좀 준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오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네. 연세가 되시면 네, 네. 만약에 이미 연끌을 해서 주택을 뭐 마련하신 분이나 아니면 연끌 네. 안 했더라도 주택이 이미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청약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사실상 청약 대상에서는 매우 불리하긴 해요. 거의 당첨 확률이 매우 낮는데요. 만약에 이제 정말 당첨이 되고 싶다면은 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예, 처분 서약을 하는 거예요. 처분 서약. 그게 뭔가요? 예, 청약홈에서 처분 서약을 1주택자가 하게 되면은요, 이제 추천 비율이 처분 서약을 안 하신 분들보다 유리해지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처분 서약. 네. 처분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죠? 예, 서약하시면은 네. 만약에 새 아파트에 당첨되시면 그 아파트의 입주 6개월 이내에는 구축을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것도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강연 먼저 해주셨는데 네. 강연에서도 또 약간 동탄 그런 쪽에 추첨은 1주택자도 가능하다고 예, 보는 것 가능합니다. 같아요. 가능한데 네. 예, 처분 서약을 해야지 당첨 확률이 있겠죠. 역시. 예, 동탄 같은 곳은 처분 서약 안 하시면 거의 당첨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왜 여쭤보냐면 이제 주택을 갖고 있어도 더 큰 데나 아니면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옮겨가고 싶은 분들도 싶죠. 많을 것 같아서 추천 물량을 노리시고 처분 서약을 하시면 예, 당첨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예, 아예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추첨이라는 게 저는 무순위, 줍줍 이런 거랑 추첨이랑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다른 예, 다른 건가요? 겁니다. 네. 그건 어떤 추첨제는 어디서 주로 나오나요? 이런 무순위는 다 어제 계약이 끝났는데 남아있는 자녀 세대들을 이 청약홈 무순위라는 제도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청약 통장도 없는 분들이 다 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순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청약홈의 그 무순위 코너를 자주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통장도 필요 없고요. 누구나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요즘은 조금 강화가 돼서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만 무순위 제도로 네. 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약홈에서 가능한 거? 예, 청약홈에서 가능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규제 지역의 무순위는 네.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의 이제 이런 자녀 세대들은 해당 건설사들의 재량으로 예,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 어디서 뜨는지 이렇게 좀 미리 알 수가 있나요? 일정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청약홈은요, 지금 알림 서비스가 있긴 한데요. 네.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미리 알림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그날 예, 알람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고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그거는 당일에 나오니까 약간 늦으셔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예, 장애인 특공 알림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수도권만 해당이 되는데요. 서울시 장애인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이 특별 공급 알림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장애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전화번호하고 성함만 남기시면은요, 예, 거기에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은 연락이 오는데요. 장애인 특별 공급은 정식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접수를 받아요. 미리 받는. 예, 미리 받아서요. 그리고 그 장애인 특공 그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정식 입주자 모집 공고 날짜가 다 나옵니다.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예, 그래서 언제 분양하는지, 네. 언제 모델하우스가 여는지, 언제 정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지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아무나 모르는 꿀팁인 네, 것 같은데. 예, 누구나 다 등록하실 수 있어요. 네.
사전 청약을 노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공공 분양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민간 분양은 아예 사전 청약에는 없는 거예요? 예, 민간은 사전 청약을 받을 이유도 없고요. 네, 공공 분양만 올해부터 이제 네. 3만 가구 사전 청약을 받겠다는 겁니다. 3만 가구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많은 물량인데 그거는 이제 계획이었고요. 아.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지금 이제 LH 사태로 이제 네. 토지주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3만 가구도 올해 다 사전 청약을 접수 받을 수 있을지도 지금 미지수고요. 본 청약까지는 언제 될지 솔직히 아무도 장담을 지금 못하는 네. 상황입니다. 이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다른 데다가 또 넣으실 수 있어요.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예, 3기가 아니 그냥 일반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3기를 기다리셨다가 거기 넣으셨는데 당첨되신 분들은요. 네네. 그대로 당첨됐다고 만족하실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넣으셔서 당첨이 되시면 그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은 얘는 정말 보험처럼 들어놓는다. 예, 그렇게 활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사전에 됐다고 이제 본청약만 날만 기다리는데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면 정말 기다리다 지치시거든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공공 분양은 조금 사람들 인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공공 분양이랑 민간 분양이랑 차이가 정확히 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공공분양은 LH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짓는 브랜드 아파트를 네네. 공공분양이라 합니다. 아. 뭐 흔히 SH, 네. LH, 뭐 예미지 이런 단지가 공공분양이고요. 네. 그 공공을 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이, 헬스테이트, 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브랜드는 이제 민간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공 분양은 네. 주택 유지를 꼭 해야 된다고 하셨고 맞아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당첨되고 나서 입주 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거는 공공분양이에요. 그러면은 네. 민간 분양은 민간 분양은 당첨돼도 무주택 유지 조건은 없지만, 근데 이제 청약에서는 없지만 이제 대출에서는 조금 네. 이제 변수가 붙습니다. 뭐 무주택자는 뭐 전입을 해야 된다거나 1주택자는 뭐 처분 및 뭐 전입 조건이 붙지만 그건 이제 대출 조건이고요. 네. 네, 일단 청약에서는 당첨되고 입주까지 무주택 조건은 원칙은 안 붙습니다. 민간은.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막 그냥 넣었다가 내가 당첨돼 버리면 네. 그 만약에 근데 자금이 안 돼가지고 계약 네. 못하게 되면 그래서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이제 어. 작년 4월 17일 날짜로요. 재당첨 제한이 지금 최대 10년이 늘어났거든요. 10년이요? 네, 원래 5년이었는데 아. 10년이 늘어났습니다. 와. 그래서 규제 지역에 당첨되시면 이제 최장 10년이라서 네. 만약에 당첨되시고 계약을 포기하시면 10년 동안은 규제 지역에 청약을 못 넣으셔요.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네. 절대 넣으시면 안 되시고요. 네. 이 재당첨 제한에 또 오해가 있는데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은 규제 지역을 못 넣을 뿐이지 비규제 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데도요? 아니, 아, 아. 규제 지역이라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규제 지역이라고 하고요. 예, 비규제 지역은 비조정 대상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게 청약이 용어도 굉장히 어려운 네. 게 많아가지고 책에 아마 정리가 예, 아당청 책에 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당청 예, 아당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당청. 책에 보니까 청린이 용어 이렇게 사전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네. 좋더라고요. 당첨된다 한데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자금 마련 아까 전에 정리를 해주셨던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네. 청약을 하라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금 계획이죠. 이제 네. 의무거주라는 이제 변수가 들어가서요. 일단 여러분이 뭐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중도금 대출은 LTV만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나오십니다. DTI, DSR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상환 능력은 보지 않고 네. 중도금 대출의 상태는 LTV만 보고 HUG라는 곳에서 중도금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나오시는데요. 다 이제 규제 지역은 무주택자만 나오시고요. 네. 1주택자는 꼭 처분 서약을 이때는 은행에서 처분 서약을 의미합니다. 처분 서약을 하셔야지 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세요. 그래서 청약하실 때는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의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우시는데 네. 특히 의무거주까지 들어간 단지는 잔금 계획까지 다 세우셔야 돼요. 와. 전세를 줄 수가 없으니까 네. 예, 계약금, 중도금 잔압하셔야 될 거, 잔금 계획까지 꼼꼼히 세우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소 얼마나 대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양가마다 다른데요. 네. 보통 분양가의 10%에서 2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분양가가 쌀수록 계약금이 20%인 단지가 많습니다. 분양가가 쌀수록. 예, 이렇게 많이들 흔히 원하시는 로또 분양일수록 거의 계약금이 20%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9억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예, HUG나 HF라는 곳에서 보증을 서줘서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 없이는 지금 내 집 마련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억 이하만 넣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약금이 맥스가 이제 20%는 1억 8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계약금 10%는 9천, 20%는 1억 8천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으셔야지 네. 규제 지정을 청약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금 이제 준비가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미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을 텐데 네네. 그런 분들은 이미 전세 대출을 받았을 수 있잖아요. 네네. 추가로 대출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만약 부족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는 게 신용대출, 네. 마이너스 통장, 아, 네, 뭐 보험 약관 대출, 뭐 네. 이렇게 엄마 다양하네요. 아빠론 이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세금 제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네, 맞아요. 네, 세금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6월 1일부로 이제 세금 제도가 이제 바뀌는데요. 네. 이제 뭐 분양권인 상태로 파시게 되면 1년 이내에 파시면 세금이 77%. 의 양도세를 내셔야 되고요. 1년이 지나면 66%의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집 마련을 원하시고 규제 지역에 청약을 하실 분들이시라면 어차피 전매 제한이 길어요. 가장 짧은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8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가셔서 그냥 비과세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네, 나중에 당첨되시면 꼭 세금 공부해서 이 비과세 공부하셔가지고 요 혜택을 누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많습니다. 사실 이제 현명하게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하시려면 청약 공부, 대출 공부, 세금 공부는 필수고요.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짝짝 맞아 떨어져야지 네.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네. 어떤 건가요? 정확히 조금 공급량을 부족하게 한 그 공급량 부족을 야기한다는 걸 본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네. 이제 많은 이런 민간 재개발 쪽에서는 서둘러서 분양을 원치 않습니다. 네. 고분양가로 이제 조합들은 분양을 원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사실상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로 분양 물량을 거의 급감했어요. 너무 지금 거의 나오는 단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가 이제 맞는 말이고요. 지금 사실상 공급이 거의 지금 서울은 별로 없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시간차 청약이랑 통장 돌리기 이런 거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책 속에 또 버거킹 전략 같은 것도 네. 본 것 같은데 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버거킹 전략은 제가 그냥 만든 건데요. 네. 네, 혹시 저기 맥도날드가 어떤 기업인 줄 아세요? 맥도날드는 햄버거 기업인데 네. 햄버거보다는 있어요. 네, 많이들 예, 햄버거로 이제 유명한 기업이죠. 그렇죠. 근데 네.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래요? 예, 햄버거를 뭐 판매한 수입보다도 이제 부동산으로도 많이 이제 회사의 자산이 많이 늘어난 사례이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미국에 이제 직영 매장을 많이 내는데요. 이 직영 매장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헬기를 타고 이제 수요 조사를 한다고 해요. 이제 완벽하게 수요 조사를 다 해당 지역을 하고 네. 뭐 토지도 매입해서 건물도 신축해서 이런 직영 매장으로 많이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버거킹은 시장 조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맥도날드 옆에 차린다는 거죠. 아 진짜? 예, 맥세권 옆에. 그래서 2등 전략. 우리는 오로지 맛으로만 승부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착안해서 만든 게 버거킹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네. 말하는 맥도날드 최고의 입지, 최고로 좋은 단지만 청약을 원하셔요. 네. 누구나 그런 단지를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건 당연한데요. 근데 이제 청약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점이 저 가점인데 네. 내 눈 맞으며 머리 꼭대기에 가 있다면은 예, 이번 생에 당첨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회적으로 맥도날드만 볼 게 아니라 버거킹 단지도 보라는 겁니다. 맥세권이 인정한 그 옆에 있는 예, 버거킹 2등 단지도 충분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거킹 전략으로 소개해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당첨자 발표율이 같으면 중복 청약이 안 되거든요. 당첨자 발표율이 같을 때는 하나의 단지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첨자, 당발인이라 흔히 말하는데 네. 당발인이 겹칠 때 이 단지에서도요 A급, B급, C급이 나뉩니다.
많은 분들은 정말 희한하게 자기 가점 다 무시하고요. A급 단지만 넣으세요. 아, 그래. 그럴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당첨을 목표로 한다면 B급, C급 단지를 노리신다면 네.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자면 과천 좋은 거 알지만 안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 옆에라도 뭐 안양이나 의왕이라도 넣어서 당첨되면은 네. 내 집 마련다고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지만 떨어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일단 붙는 거를 그렇죠. 먼저. 당첨을 목표로 예, 버거킹 전략을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2,200명을 당첨시키신 분이신데 네. 엄청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좀 인상 깊거나 아니면 네. 재밌거나 네. 기억에 남으시는 당첨자분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네, 당첨되신 분들이 사연이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네. 있는데요. 네. 정말 제가 인상 깊은 이 사연자는요, 책에도 실었는데, 네. 저를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이제 고가점이셨는데, 네, 아이가 많아서 고가점이셨어요. 다만 아이가 셋이셨는데, 네. 미성년은 지나서 다자녀 특공을 쓸 수가 없으셨고요. 아. 다만 같이 다 살고 있어서 고가점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고가점이 미친 분들은 가점은 높지만 무주택 기간이 길어서요. 가용자금이 굉장히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사실 뭐 보람의 인근에 구축을 사시려다가 네. 예, 지인의 추천을 받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가점이 한 70점대로 높으셨어요. 그 정도면 그냥 아무 데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자금이 부족해서 그냥 그 인근에 청약을 넣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점수면 제가 강남이 가능하다. 강남을 넣어보자. 예, 삼성에 레미안 라클래시를 넣어보자 했더니 네. 자금이 너무나 이제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이 단지는 의무 거주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세로 이렇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드려서요. 네. 그러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하실 수 있다. 했더니 이제 계약금 정도는 마련해 오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네. 신랑을 겨우 어렵게 설득을 해서 청약을 넣었습니다.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자 발표일 전날에 산이 활활 불타오르는 꿈을 꾸셨대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에 딱 RR에 로얄동 로얄층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정말 그동안에 15년의 무주택 서러움에 이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고 네. 계약서를 쓴 이런 사례가 와.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라 기억에 남아요. 와, 시기도 그때 잘 네. 하셨네요. 네. 근데 잔금으로 전세금 잔금으로 그러니까 전세로 네. 잔금을 치르는 전세로 방법이요.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럼요. 의무 거주가 없으면 가능한데요. 이런 강남권은요. 네. 지금 분양가가 매우 쌉니다. 시세 대비 싸다는 거예요. 예, 뭐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당연히 비싸지만. 비싸죠. 왜냐하면 강남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세에 비해서 너무나 싼 게요. 주변 시세 전세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럼 당첨되는 즉시 거의 입주할 때쯤에는 그러네요. 전세가가요 분양가를 뛰어넘게 돼요. 그래서 자금이 만약 부족하시다면은요 네. 전세금으로 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다 상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네. 서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단 의무 거주가 없어야 돼요. 네, 그 당첨자분은 그 전에 당첨돼서 그러니까요. 정말 천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의무 거주 없는 곳들이 곳들은 아직 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 아직 있잖아요. 예, 많아요. 서울하고 과천, 광명, 하남에만 수도권의 민간 택지 의무 거주가 들어가서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동탄, 예, 뭐 안양, 의왕, 수원, 네. 그다음에 예, 뭐 송도 이런 곳은 의무 거주가 없습니다. 검단 신도시. 서울에 만약에 직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런 데는 좀 출퇴근 가능한 건가요? 네, 검단 같은 경우는 네, 마곡 쪽에서 출퇴근하시기 매우 좋고요. 네, 각 지역별의 인근에 가까운 신도시에 의무 거주가 없는 곳을 노리시는 거 정말 네.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네. 사연 얘기하니까 더 재밌는데 네. 하나만 더 재밌는 거 네, 무자녀가 네. 신혼부부 특별공고로 당첨된 사례인데요. 어떻게 그게 사실은 이제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무자녀까지 신특으로 넣을 수 있게 이제 공급을 이제 늘려줬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과연 무자녀가 당첨이나 될까라고 했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 특별 공급은 점수가 필요 없는 건가요? 특별 공급마다 다 네. 점수 배점표가 있는 특별 공급이 있고요. 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민간 분양은 없으세요. 공공은 있지만 민간은요 당해 우선으로 뽑고요. 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선으로 뽑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자녀가 많은 순인데요. 보통 이자녀가 가장 많으셔서 네. 사실상 신특으로 당첨이 되시려면 이자녀 이상이어야 돼요. 있어야겠네요. 사실 무자녀 한 차녀는 전혀 당첨권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당첨이
당첨이 됐네요. 예,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 특별 공급을 그래서 좀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네. 특별 공급은 예비 당첨자를요,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예비를요? 예. 1순위의 예비는 가점, 지금 1순위의 가점 추천 비율 그대로 적용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8호 제곱 이하가 100% 가점제라면 네. 예비 당첨자도 다 가점 순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점자는 앞번호를 배정받을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특공은 네. 무작위 추첨이에요. 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특공은 늘 부적격이 한 20%는 나옵니다. 음. 서류 제출하기 꽤 까다로워서 이런 부적격이나 아니면은 다른 유형에서 미달이 나면 네. 그 물량을 다 합쳐가지고 초과 접수자들 사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 번호를 부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의 2자녀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2자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한 자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무자녀는 말할 수 없지. 예, 떨어지죠. 당첨권이 아니라 떨어지겠죠. 근데 이분들이 예비 당첨에 가셔서는 다 추첨으로. 예, 무작위라요. 오히려 운이 좋으시면 무자녀가 2자녀, 한 자녀를 제치고 예비 앞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예비 번호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일단 서류에 넣어야지. 예, 넣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녀가 없고 조건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넣어보시면은 아. 그래서 이제 부적격이나 계약을 포기한 물량이 나오면은 네. 앞번호라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오. 근데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요, 이 특별 공급은 당해하고 기타 지역을 같이 접수받아서요. 네. 이 수도권 분들은 내가 서울 당해 아니어도 특별 공급 있다면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특별 공급은 정말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분들도 넣고 경기도 분들도 넣기 네.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발상을 해서요. 아. 내가 서울 당해지만 무자녀다. 서울만 넣으시면 당첨이 언제 될지 몰라요. 기약이 없는 싸움이고요. 사실 계란으로 발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1순위 통장수가요. 다 합치면은요. 406만 개시대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고 교통호재가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들을 서울이 반대로 그 지역을 넣는다면요.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네요. 예, 제 수강생이 작년에 덕은지구 네. 덕은지구 아시죠? 상암 월드컵 DMC 네, 바로 네, 옆에 네. 거기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고 해도 그쵸. 무관한데요. 거기를 넣으셔서요. 네. 무자녀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그분이 거기 덕은에 네. 오셨구나. 그분이 서울만 고집하셨다면 힘드셨을 텐데 네. 제가 이제 입지 설명을 들으시고 여기도 굉장히 좋겠고 미래 가치가 있구나라고 해서 직접 임장도 가보시고 넣으셔서 네. 무자녀로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너무 뿌듯하시겠다. 네, 거기- 너무 기뻤어요. 아, 진짜. 거기 덕은 쪽이면은 거의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 네, 준서울이죠. 전화번호도 공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네. 이제 나는 어차피 점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넣어볼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을 텐데 이런 꿀팁을 또 알고 계시는 분들만 노릴 수가 있겠군요. 네. 우선은 결혼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청약은 진짜 평생에 한 번은 공부하시면 네, 한 번은 꼭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노리고 공부를 미리 하고 전략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로또다 운에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이게 청약이 로또다라는 게 그만큼 되기도 힘들지만 어차피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좀 팽배한 것 같은데 조금 마지막으로 그 청약을 노리시는 청약 꿈나무 네.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희망의 메시지 한번 네. 3기 신도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네. 네, 그 외에도 지금 올해 정말 좋은 단지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로또 단지들이 많이 분양을 합니다. 이런 지역에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6개 지역은요, 수도권 거주자 누구나 다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추첨이 있는 단지들도 꽤 있었으니까 이런 단지들 전략적으로 제대로 아랑청을 공부해 보시고 네. 제대로 전략을 공부해 보셔서 추첨제로 혹은 특공으로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셔서 청약으로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 꼭 해보시기를 저는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응원드립니다. 이게 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로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